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대만 디지타임스에서 재미있는 외신 보도가 떠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대만 디지타임스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건 비단 지금 SMIC 문제는 아니다. SMIC 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우리가 이 뉴스 하나로, 제가 이 뉴스 하나 설명을 드리는 이 약 10분 동안의 영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까지의 모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 중국 쪽에 그런 내용을 한목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수요일 오전 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외신 소식. 일단 중국의 SMIC, 중국의 SMIC는 어떤 회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TSMC 같은 회사예요. 제2의 TSMC를 꿈꾸는 회사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닙니다. 참고로. 자, 중국의 SMIC가 제2의 TSMC를 꿈꾸는데 이제 꿈이 멀어져 가고 있다. 미국 규제에 미세공정 파운드리 지금 중단하는 정황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다. 자, 우리가 SMIC가 미세공정에 대한 파운드리를 중단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으면 당연히 YMTC 같은 중국의 낸드 플래시 회사는 어떻게 된다? 힘들겠구나. 거기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디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중국에서 제2의 TSMC를 꿈꾸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이 SMIC가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고객사 수주와 생산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14나노는요, SMIC가 라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3나노가 있죠. 그런데 중국의 SMIC는 14나노까지 가 있다. 자, TSMC가 중국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는 몇 나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8나노입니다. 그거 참고로 깨알같이 알려드리고요. 자, 미국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앞세워서 SMIC의 반도체 장비 및 기술 확보를 압박을 하자 이 첨단 반도체 대신에 구형 공정을 레거시 공정이라고 합니다. 구형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만의 디지타임스는 근데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스 뿐만 아니라 외신 보도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물론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만의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SMIC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14나노 파운드리 기술과 관련한 설명 페이지를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 SMIC 홈페이지에는 28나노 미세공정이 가장 앞선 기술로 구분되어 있고요. 더 오래된 40나노, 55나노, 그 다음에 65나노, 90나노 이런 파운드리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의 웹페이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야, 90나노는 진짜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자, SMIC는 그동안 14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로 이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비롯한 여러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의 제품을 위탁 생산해 왔습니다. 14나노도 SMIC에서 제조를 해 왔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7나노 미세공정으로 고객사 반도체를 제조한 정황도 나타났죠. 저는 이게 사실 큰 실책이라고 봐요. 이걸 이제 7나노 미세공정만 우리 만들었다. 우리 7나노도 할 수 있다. 물론 EUV 장비는 아니고 DUV 장비로 여러 번 이제 시각을 해서 한 건데,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또 발끈해가지고 아예 14나노 장비부터도 14나노도 아예 못하게끔 이제 SMI 이제 못 들어가게끔 이제 했죠. SMIC에서 못 만들게끔 했죠.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7나노까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건. 그래서 이 파운드리 기술력에서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업을 빠르게 추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MIC의 급성장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경계하던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SMIC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는데요. 작년 말에 미국인이 취업 제한을 비롯한 추가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SMIC가 중국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자급체제 구축에 기여해서 인공지능 등 신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을 우려하는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에 SMIC가 14나노 이하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면서 사실상 글로벌 고객사 반도체 위탁 생산을 중단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파운드리에서도 SMI 중국의 가장 최고의 파운드리 회사도 우리 14나노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메모리 반도체도 똑같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을 지속을 만약에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저는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만의 디지타임스는 SMIC가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14나노 이하 미세공정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이러한 고민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SMIC는 결국 오래된 레거시 공정으로 분류되는 28나노 이상 미세공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새로운 사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28나노 반도체는 어떻게 쓰이냐면 자동차나 어떤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이 전력 반도체, 센서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되는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범용으로 쓰이는 게 28나노입니다. 물론 14나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전력 반도체, 센서 이런 부분 거의 대부분이 28나노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CPU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을 제조하기에는 물론 이 기술 수준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건 여러분 CPU, AP 이런 거에서는 안 맞죠. 좀 미세하게 가는 것은 안 맞습니다, 기계 자체가. 그래서 미국은 작년까지 전 세계를 덮친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해서 중국의 28나노 이상 레거시 반도체에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규제를 적용하면 또 차들 반도체가 있니 없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28나노는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SMIC가 구형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또 요렇게 디지타임스의 소식만 접하면 또 너무 순진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제가 다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SMIC가 이처럼 이제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서 홈페이지에서도 삭제한 것은 단순히 미국을 의식한 이 눈가리기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중국을 제외한 해외 고객사들이 SMIC의 미세공정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드물었던 만큼 외부에 이를 알리지 않고 그냥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야야야 조심해. 근데 이제 사실 요거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또 미국의 이런 감시 체계가 그렇게 또 순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SMIC의 7나노 공정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의식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위탁 생산에 활용된 점에 비춰본다면 충분히 14나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이 이미 작년에 SMIC의 대규모 14나노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 소식을 전했다는 점도 저는 이러한 관측에 개인적으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DUV 장비나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가 14나노에서 지금 생산하기 힘든 지금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순진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